세르비아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스위스, 카메룬과 함께 G조에 속해 있다. 월드컵 출전은 총 13회로 최고 성적은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4위, 1962년 제7회 칠레 월드컵 4위다. 월드컵 예선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유럽에서 축구 강국으로 자리 잡은 세르비아. 브라질은 삼바 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진 영원한 월드컵 우승 후보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2022년 제22회 카타르 월드컵까지 모든 대회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팀이다. 1958년, 1962년, 1970년, 1994년, 2002년 월드컵 총 5회 우승에 빛나는 월드컵 최다 우승팀 브라질. 카타르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나보자. 도시로 향하는 1.2km의 다리를 지나면 그 길에 모든 기억을 내려놓은 듯 태연한 땅이 보인다. 브라질리아는 50여 년 전 황무지에 세워진 브라질의 수도로 도시의 중심축에는 하얀 쟁반 모양의 국회와 정부기관들이 질서 있게 배치돼 있다. 중심축의 양옆은 대칭을 이루며 상업지구와 주거 공간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인공 호수와 숲이 더해져 바다가 없는 건조한 고원 도시에 숨을 불어넣는다. 대칭과 반전이 돋보이는 브라질리아는 20세기에 건설된 도시들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곡선이 아름다운 국회에서 잠시 시선을 돌리면 외교부 청사의 연못 위로 곧게 뻗은 기둥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기를 가르고 볏짚을 가지런히 묶어놓은 듯한 성당의 낮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면 실내로 들어갈수록 더 밝은 빛이 쏟아져 어느새 브라질리아의 푸른 하늘이 나를 감싼다. 성경 구절이 아닌 하늘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300kg의 천사가 날아다니고 눈부시게 밝은 예배당에서는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하다. 이 모든 건 사람과 하늘을 잇고자 한 꿈에서 출발했다. A catedral de início não tinha esses vitrais, ela era somente dos vidros transparentes. Mas como Brasília é um lugar muito seco e muito quente, Niemeyer adaptou a obra colocando esses vitrais para que as pessoas pudessem ficar aqui dentro como nós que agora estamos aqui nessa sombra.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일궈야 했던 사람들에게 잠시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 되었을 이곳. 밤 8시. 기분 좋게 취한이들이 노래를 하고 집에 가던 걸음이 춤으로 바뀌면 계획도시 브라질리아의 계획 없는 금요일 밤이 시작된다. 누군가 나눠준 치마를 덧입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옷깃을 스치며 말없이 서로의 호흡을 맞추어가는 시간. 금요일 밤 도시를 들썩이는 리듬은 2000km 떨어진 북부 해안에서 유래된 아프리카 노예들의 탐보르 지 크리올라. 이 젊은 도시엔 추억할 과거가 없지만 사람들은 브라질 곳곳에서 저마다의 삶과 기억들을 가지고 브라질리아로 온다. 그렇게 각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길을 걸어온 인생들이 이 광장에서 만나 서로의 하루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낸다. 쉽사리 어두워지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지나간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여운이 남은 듯한 하늘을 뒤로하고 브라질리아를 감싼 고이아스 주의 북쪽으로 향했다.
키 작은 나무들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세하도 열대 초원지대는 건조한 땅 아래 숨겨진 엄청난 양의 물로 브라질 내륙을 적셔준다. 반년간 계속된 우기의 끝에서 만난 샤파다 두스 베아데이루스 국립공원. 브라질리아 시민들의 주말 정원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등산복도 물도 가져올 필요 없이 누구나 자연의 축복을 즐기면 된다. 외계에서 온 듯한 4,000종의 식물들에게도 세아두는 하나뿐인 피난처다. Nós achamos bem legal aqui, nós conhecemos várias cachoeiras, é ambiente bem preservado, é bem interessante para conhecer assim. 긴 탁자처럼 평평한 산맥 아래 작은 틈. 그 틈에 물결처럼 휘어진 회색 바위 덩어리. 여기저기 파인 자국에 울퉁불퉁한 표면은 달을 닮았고 UFO를 타고 온 듯한 발자국도 있다. 물결이 치는 순간을 가위로 자르고 바람이 부는 순간을 구겨버린 것만 같은 풍경. Isso forma conglomerado que com o tempo a água vem escorrendo e vem esculpindo e ela ficou conhecida como Vale da Lua devido a essas formações serem parecidas ao solo lunar. 물과 바람이 만나 6억 년간 조각한 천연 워터파크는 그 물살도 예사롭지 않다. 작은 돌들을 계단 삼아, 큰 바위를 미끄럼틀 삼아 차가운 달의 계곡으로 헤맸다. 이 물줄기를 맞아보니 바위가 깎인 것도 이해가 된다. 상상으로 가득했던 미래의 땅 고이아스주를 떠나 브라질의 과거가 선명히 남아있는 미나스 제라이스주로 향했다. 세하두 이스피냐 수산의 기슭. 반짝이는 노란 빛을 본 포르투갈인들이 300년 전 이곳으로 왔다. 브라질 최초의 금이 발견된 이 기회의 땅에 10만 명이 넘는 모험가와 지식인들이 몰려왔고 18세기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오루 프레투가 탄생했다. 300년 전 금폭풍이 휩쓴거리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하다. 브라질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도시는 급경사까지 잘 보존돼 있어서 오르막길에선 숨이 차서 고개를 들게 되고 내리막길에선 불안해서 바닥을 보게 된다. 이 도시에 많은 건 오르막길뿐만이 아니다. 곳곳에 삐죽이 올라온 2개의 탑은 모두 바로크 양식의 성당들.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동네에 자그마치 23개나 되는 성당들이 각자의 구역을 지키고 서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장식이 화려하다고 알려진 필라르 성모 성당. 생각보다 소박한 겉모습에 실수로 다른 곳을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잘 찾아온 것 같다. 금이 머리 위로 쏟아질 듯한 이 성당은 오직 포르투갈 엘리트 계층을 위한 곳으로 천장과 내부 공간도 포르투갈 범선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400kg의 금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Ouro Preto, a antiga Arraial, chegou a ter cerca de 8 vezes a população de Nova York, por causa do ciclo do ouro. Então, por isso nós temos tanta igreja num lugar pequeno, numa área urbana pequena. Por quê? Nós tínhamos igreja para os negros, para os brancos pobres, para os mulatos. Então, essa diversidade social fez com que fossem criadas várias igrejas. 금은 온갖 사람들을 이 도시로 불러들였지만 금을 캐는 사람과 금을 얻는 사람은 엄연히 달랐고 이 좁은 거리도 그들의 삶을 섞진 못했다. À minha direita, onde morava a nobreza na época, os portugueses que colonizaram o Brasil. Minha esquerda desse bairro, onde que morava a classe operária, sapateiro, açougueiros, escravos, pintores e etc.
오르프레투 여행의 난이도를 높이는 이 돌바닥도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Em cima deste pavimento do Cabeça de Negro, ele não conseguia uma velocidade grande e o proprietário o pegava ele de volta e o colocava na prisão. Daí, Cabeça de Negro, para evitar fuga em massa de negros, de escravos, porque custava muito caro. 파스텔빛 거리에도 하나 둘씩 불이 켜진다. 조명이 없는 나도 이제 쉬어야 할 것 같다. 오르프레투는 여전히 금빛 꿈을 꾸는 듯하다. 봄을 닮은 가을의 아침. 어느덧 브라질에서의 마지막 여정. 지구본을 보는 듯 푸르고 광활한 땅을 지나 2,500km 떨어진 상루이스에 도착했다. 그리곤 대서양의 습한 공기를 피해 차로 4시간을 달려 바헤이리냐스로 갔다. 마지막으로 바헤이리냐스의 마을 활주로에서 내 키만한 작은 경비행기를 타면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다. 흐린 하늘을 보며 생각이 복잡해지려는 찰나 이미 떠오른 비행기. 이름부터 게으른 강인 프레기사 강을 따라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이 이어진다. 그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녹색 숲들 사이로 오트밀 색깔의 땅이 보이면 그곳이 바로 렌소이스 마라니엔시스다. 하얀 것은 사막, 푸른 것은 호수. 땅속에 바다가 들어있는 듯한 풍경. 비를 내려준 열대 우기와 그 비를 머금어준 사막이 만든 이 기특한 기적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졌다. 사막으로 가려면 다리가 없는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뗏목 같은 배에 우선 타고 온 차들을 싣는다. 그 다음 여행객들이 배의 남은 공간에 빼곡히 올라타면 2명의 선원이 있는 힘껏 배를 밀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모터 달린 배가 그 뒤에 붙는다. 이 모든 과정이 허무할 만큼 강은 좁아서 5분 남짓이면 강의 반대편에 도착한다. 문제는 배에서 내린 뒤부터다. 차로 갈 만한 곳은 배로 가더니 배로 갈 만한 곳은 차로 가고 있다. 나는 분명히 사막 투어를 신청했는데 여긴 아무래도 물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면 어느새 물보다 모래가 많아지고 모래 언덕의 커브를 도는 순간 사막의 파란 눈동자와 드디어 마주치게 된다. 바라보기만 해도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시린 푸른빛. 우릴 이 먼 곳으로 부른 바로 그 빛이다. 내려다보면 바다 같고 올려다보면 사막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지구의 그 어느 곳도 아닌 풍경. 새하얀 모래 언덕이 두 손을 모아 맑은 물을 담고 사람들은 그 위를 걸어다니며 순간을 담아보지만 적막과 희망이 교차하는 묘한 공기 속에서 우린 작은 점이 될 뿐이다.
Essa é a primeira vez que eu estou visitando, apesar de ser um lugar que está dentro do meu estado e que é relativamente próximo à minha cidade. É a primeira vez que eu estou visitando para você ver. O Brasil é tão grande e tão imenso que a gente às vezes deixa de conhecer lugares tão incríveis como esse, tá? E quando chega uma oportunidade, a gente... 하늘이 내려준 비가 푸른 빛을 풀어내면 바다가 보내준 바람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소리 없이 세상을 조각하고 거기에 뻔하지 않은 사람들의 즐거운 온기를 마지막으로 더하면 그 작품이 바로 브라질이다. (2006년) 몬테네그로와 분리된 세르비아는 한동안 발칸의 화약고로 불렸을 만큼 전쟁의 상처가 깊은 나라였다. 흰색 도시라는 뜻인 베오그라드는 지난 2000년 동안 무려 40번이나 새로 건설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베오그라드 만남의 장소로 잘 알려진 이곳에는 1867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로부터 세르비아를 해방시킨 미하일로의 동상이 있다. 공화국 광장과 연결된 이 거리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데 서울의 명동과 비슷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Srpski simbol. Srbija. Pa ima dosta ljudi i mnogo lepe prodavnice i kafići. 손가락 3개의 나라 세르비아, 참 친근감이 든다. 베오그라드의 명물인 스카달리아 거리 입구에서 악사들을 만났다. 아, 헬로. Dobar dan. 아, 지금 어디 가세요? A gde idete sad? idemo ovdje u Zlatni bokal. Aha, Zlatni bok. Da, poslo. Da, to do nas. Zasviramo. 여기. 낯선 이방인에게 선뜻 음악을 들려주는 그들이 고마웠다. 땡큐. 땡큐. 그리고 이 거리는 밤이 되면 더욱 흥이 날 거라며 살짝 귀뜸해줬다. 보헤미안의 오랜 역사가 남아있는 이곳은 베오그라드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단다. 이곳은 시내 중심가 끝에 위치한 칼레 메그단 공원. 공원에 올라서면 사바강과 두나브강이 보이는데 강은 이곳에서 두나브강으로 합쳐져서 흑해까지 흘러간다. 시내 중심에 있던 이 나체 동상은 보기에 흉하다고 해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칼레 메그다는 원래 군사용 성체가 있던 곳으로 지금도 망루와 성벽 등이 남아있다. 공원에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전시돼 있는데 치열했던 세르비아 역사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세르비아 제2의 도시인 노비사드. 세르비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이곳은 운하와 도로, 철도 등이 중부 유럽과 잘 연결돼 있어 옛부터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다고 한다. 이 요새는 주변국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구축했단다. 노비사드 입구에 위치한 이 페트로바라딘 요새는 세계 2차 대전과 유고 내전으로 인해 2번 부서진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요새는 두나브 강을 사이에 두고 노비사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바위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남쪽 지역인 크랄레보. 이곳 주변에는 유서 깊은 수도원이 많다. 붉은색의 지차 수도원은 세르비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이란다. 수도원의 내부 벽에는 성화가 그려져 있다. 내부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나는 관광국의 도움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이곳은 유일하게 수도원 내에 무덤이 있다. Ovo je neko ishodište za Srbe. Tu se prvi srpski vladar krunisao, odnosno krstio po pravoslavnom obredu. Tu se odrekao prestolu u korist svoga sina i uopšte ovdje su dešavale vrlo važne stvari na početku te srpske istorije, poznate istorije. 이 수도원에서는 매일 저녁 6시에 미사가 열린다. 세르비아 정교회의 성경과 찬송가는 모두 고어로 돼 있어 일반 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단다. 하지만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다. 세르비아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베오그라드의 스카달리아 거리를 다시 찾았다. Oh, yeah.
밤에 본 스카달리아의 모습은 낮에 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온 거리가 흥겨움으로 넘쳐난다. Samim tim što sam rekla da je najlepša ulica, definitivno mi se sviđa i zbog toga i dovodim ovdje drugarice. 가장 예쁜 거리기 때문에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데 오라고. 오늘 여기 분위기 어때요? Kako je atmosfera danas? Pa, kao i obično, fantastična atmosfera uvek ovdje, tako da trebalo bi svako da dođe. 베오그라드 시민들이 왜 이 거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발칸 화약고의 아픈 역사를 묻고 인정 많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 세르비아. 여행 내내 만난 세르비아 사람들의 순박함을 나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